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농촌에 오셔서 건축 행위를 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화조나 상수도,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먹어야 될 그 물 라인,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게 의식주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 아파트나 도시에 살 때 이렇게 빌라나 개인주택을 들어갈 때는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지만, 이 농촌에 오셔서는 건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행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집을 처음 질 때부터.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그 업자들한테 좀 당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첫째는 전기에 대한 유입입니다. 건축 행위를 하시려면 수많은 연장들을 써야 되는데, 그 수많은 연장들이 다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임시 전기를 끌어 씁니다. 그 임시 전기를 끌어 쓰는 건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마을하고 많이 동떨어져서 뭐 전봇대가 없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고 했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전기를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규정은 한전에서 나와서 전기를 설치를 해주지만 200m 위성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위성에서 본인의 집까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전봇대, 그 마을이가 어디고 전봇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직선 거리가 정확하게 위성으로 봤을 때 200m까지는 전봇대가 10개가 들어가든 20개가 들어가든 어찌됐든 간에 한전에서 무료로 다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유입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져야 되고 업자하고 얘기도 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마음은 촉박한데, 전기는 시설을 임시전기를 끌어주는 거는 뭐 한 달이 걸린다, 뭐 보름이 걸린다, 2달이 걸린다, 뭐 석 달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죠. 전기가 없이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발전기를 돌려서 집을 져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마음 편하게 좀 집을 지려면 그런 전기 유입 부분, 그런 걸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하셔서 전기를 끌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농촌에 오셔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가 없어요. 그 상수 자체를 라인을 도시에서부터 농촌까지 끌어서 주는 뭐 그런 농촌도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이 지리산 일대, 이 산내면 이 지리산 전체 일대에서는 90% 이상이 다 마을에서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지하수나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물탱크에 가득 가둔 다음에 각 가정에다 배급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수도세는 없지만 그거를 물을 또 보내줘야 되니까 그 모다가 들어가는 전기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 가가호호 나눠서 이장이 그거에서 나온 그 필요한 경비나 전기세 같은 거를 머리수당 뭐 4명이 사는 데가 있고 뭐 물을 더 쓰겠죠. 둘이 사는 데보다는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그렇게 이제 뭐 부과를 하죠.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7,000원, 10,000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저렴하게 쓰시는 거죠. 뭐 그게 수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수도를 주는 마을이 없어요. 왜?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좀 약간 동떨어져 있으면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모타로 끌어 당겨서 써도 되고 탱크에 연결해서 써도 되지만 그 제반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불편도 하지만 끌어 당길 그런 그 시설을 한다는 게, 산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를 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정을 파게 되면 그 관정을 파면서 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달을 설치해야 되고 그 관정을 문제가 뭐 지하수를 다 팠다고 쳤을 때요. 그러면 모달을 설치하고 모달을 돌리려면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뭐 농수로도 그렇고 뭐 농민들 쓰는 그런 관정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이 하는 관정에 있어서는 전기 시설을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도 전기 시설을 빨리 하려는 것 중에 하나의 요령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구나 다 농촌에 왔다 그래서 관정을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정을 파면서 임시전기도 빨리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시전기를 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을 설치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빨리 전기를 유입할 수 있고 그 유입한 전기로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물도 누구한테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요점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면 정화조와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서두가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정화조 같은 경우 저는 5인용을 깔았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사니까. 그 건축행위를 할 때 물론 제가 스스로 이 집을 진 사람이라 더 잘 알겠죠. 이 정화조는 우리가 심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정화조를 사다가 포크레인을 파서 막 심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정화조하고 내 토지 내에서 좀 정화조를 묻을 자리하고 내 집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게 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 쪽으로 해서 집수정, 그러니까 물을 걸러주는 통이 있습니다. 집수정을 묻어서 또 한 2번 정도 걸릴 수 있을 만큼 한 다음에 저희 집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게끔 만드는 게 맞는 시설 방법이죠. 물론 농촌도 30가구 이상 되면 저희 동네에는 지금 7가구지만 30가구 이상 되는 데는 요즘은 사업을 해서 개량 사업을 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화조가 없이 그냥 오폐수 관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오폐수를 정화하는 데로 가겠죠. 그래서 그 상수도 사업소나 이런 쪽으로 다 가서 그쪽에서 정화를 하니까 너무 편해졌는데 저같이 이제 기농기촌을 하셔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독립적인 데로 좀 마을하고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그쪽까지는 관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이 정화조를 모르고 만약에 묻게 되신다면 포크레인 반나절 정도 쓰는데 30에서 4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 돈 들어가죠. 그 업자한테 시키면 정화조가 벌써 상승돼요. 정화조 사실 제가 산 건 18만원짜리예요. 남원에 가서 자재 철물점 가서 직접 사니까 제가 트럭 몰고 와서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업자들한테 얘기하자면 그게 40만원 50만원대로 올라가고 아무래도 좀 붙이겠죠. 그 다음 또 오면은 포크레인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 연결하고 그런 거. 저는 혼자 다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2-3명이 달려오니까 그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정화조를 한번 하다 보면 포크레인 부르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돈 100만원, 200만원 깨진 건 아주 우습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런 걸 소홀하게 생각하고 귀찮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이 집을 토대를 다져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을 해야지만 집을 짓고 뭘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산속이나 저같이 산속이나 아니면 마을의 어떤 곳을 목적을 두고 건축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뭐 땅을 판다거나 뭐 축대를 쌓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항상 잊어먹지 말고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정화조 통을 건축행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미리 사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화조를 집을 짓고 그 설계 도면을 잘 보시고 정화조 묻을 위치까지 확인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왔을 때 관 묻을 자리하고 그 정화조 묻을 자리를 파야 돼요. 파서 관을 빨리 관에다가 50본드 PVC 붙이는 본드 있어요. 그것만 말라서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끼기만.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물만 채워놓으면 혹시나 비가 오면 정화조가 뜹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을 꼭 채워두셔야 돼요. 물만 채워놓고 이제 흙으로 다 덮고 난 다음에 물만 채워놓으면 이제 정화조 그 설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만 집 쪽으로 빼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집을 다 짓거나 중간에 돼서 정화조를 묻니 어쩌니 그러면 업자들이 이제 장난질을 할 수 있겠죠. 포크레인도 불러야 된다. 누가 저걸 땅을 파겠냐. 정화조도 내가 사갖고 오겠다.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덤택이라고 하죠. 그런 걸 씌울 수가 있으니까 건축행위를 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정화조는 사다 놓고 정화조는 같이 토목을 할 때 미리 묻고 관을 빼놓는다. 그건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옛날하고 틀려요. 몇 년 전만 해도 정화조를 하거나 지하수를 판다거나 하면 시에서 신경을 안 썼었어요. 방관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농인 인구가 늘어나고 정화조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막 생기다 보고 관정도 많이 파다 보니까 그 지하수법이나 정화조법이 세졌어요. 그래서 정화조를 사갖고 오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화조 뚜껑에 보면 일련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일련 번호를 꼭 정화조를 묻기 전에 사진을 꼭 찍어 두셔야 됩니다. 정화조 묻은 것도 찍고 일련 번호도 꼭 찍어 두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를 다 묻고 위에를 두껍게 덮으시면 안 돼요. 어떤 판자나 합판 같은 거를 대놓고 그 판자나 뭐 철판도 좋아요.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주변에 나무를 하나 뭐 심어 놓는다든가 해서 차들이 밟지 못하게 정화조를 밟으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 주변을 다 동그란 그 맨홀만 빼고 다 공구리를 치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든든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구리를 치고 연통을 꼭 빼 두셔야 돼요. 아무리 하수구에다 역류 방지를 해놨어도 정화조를 다 밀폐를 시켜버리면 가스다 보니까 물이 아니고 가스다 보니까 집안으로 역류할 수도 있고 냄새가 꼭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굴뚝은 좀 높게 잡아서 정화조 통에다 설치를 해서 외부로 돌출을 시키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